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올해 초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이 가시화됐다며 외국계 자본과 대대적인 협약식까지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는 실사 보증금조차 내지 못했고 매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서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개발공사가 해법으로 협상 창구 일원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의 큰 축이었던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알펜시아 조성으로 생긴 빚은 아직 7,700억 원이 남아 올해만 벌써 8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각인데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는 매각 협상이 가시화됐다며 맥컬리 컨소시엄과 대대적인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8천억 원짜리 알펜시아를 사겠다면서 실사 보증금 15억 원조차 내지 못해 협상은 백지화됐습니다. 이전에도 알펜시아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번 들렸지만 결과는 번번이 빈손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매각 협상과 매수자 검증 역량에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알펜시아 관리를 하고 있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매각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 용역과 입찰 공고를 통해 공개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공사하고 강원도가 각기 매각 활동을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서로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7월 1일자로다가 투자유치 프로젝트팀을 강원도 개발공사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매각 활동을 강원도 개발공사로 이뤄나가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펜시아 매각을 주도했던 강원도 TF 핵심 인력이 지난달 해체 후 강원도 개발공사로 파견됐기 때문에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매각 업무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거기 가서 새로 그 시장을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상하고 하는데 와서 관여를 같이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하우로는 실패 노하우밖에 제가 보기가 없는 것 같은데.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의 최대 고민거리인 알펜시아. 강원도 개발공사로의 매각 창구 일원화가 답보 상태였던 알펜시아 매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방대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급기야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지방대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지방대학교, 먼저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인서울 쪽으로 하지 않을까. 2018년 개교 26년 만에 폐교된 강원도 동해 한중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뽑는 학교에 학생들이 30명도 안 온 겁니다.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3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 지역에서 대학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 남원 서남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다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마저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신입생 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사설교육업체가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하위권 50곳 대학 중 80%가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의 서울 수도권 소재 학교는 종교대학이었습니다.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죠. 50%의 지방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학생들이 줄자 지역 대학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유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1학기에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2학기 역시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대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립대학의 재정이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충원료를 채우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립전문대 교수들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입학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습니다.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00명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 대학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 맞춤형 그런 그 정책을 피거나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점점 침체되는 상황. 지방대는 이미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도시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만 76만 그루를 심었고 올해는 27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인데요.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 너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문학공원. 춘천을 배경이나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탁 트인 호수 조망권을 가진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원 한쪽 잔디밭에 은행나무 100여 그루가 빼곡히 서 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최근 심은 은행나무입니다. 홍천의 비밀의 화원 은행나무 숲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하지만 나무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나무와 나무 간격은 5m 정도지만 지지목이 있어 실제 거리는 2m에 불과합니다. 잔디밭 이용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굳이 거기에 왜 나무를 심었는지, 평소에 문학공원만으로도 충분히 좋았고 거기서 가시거리도 차라리 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무리한 나무 식재가 주민 불편을 초래한 겁니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인도. 넓은 인도가 좁아지는 구간인데 최근 더 좁아졌습니다. 나무 때문입니다. 인도 양쪽 끝부분에 나무를 심었는데 보행자들의 교차 통행이 어렵습니다. 인도가 좁아요. 그늘은 이쪽에 나무가 오래돼서 그늘에서 칠 수 있는데 이걸 해놔가지고 사람 다니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닐 때 자전거길이 두 대가 갈 때는 좁아요. 한 명씩 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길이 엇갈린다고 그래야 되지. 진로 방해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인도안 널찍한 공원에는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인도 설치 규정을 어긴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인도 설치 규정을 보면 최소한의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가 이렇게 1.5m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춘천시가 나무를 심으면서 인도 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 통행을 위해 인도 폭 규정을 기존 1.2m에서 1.5m로 넓혔지만 이 규정을 어긴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일부 구간은 심은 나무를 도로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새로 심은 나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땅에 조성된 작은 공원. 춘천시가 최근 도심 속 소공원인 이곳에 나무 5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은 나무 중에 일부는 벌써부터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만 4-5그루가 잎과 줄기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은 나무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심은 가로수도 곳곳에서 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문제는 춘천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억 그루 목표만 정했을 뿐 원칙도 없고 사후 관리도 엉망이란 겁니다. 매년 400만 그루의 나무를 이제 결국에는 심어야 되거든요. 그 400만 그루의 나무를 도대체 어디에다 심어야 될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가 있어야 됐었고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춘천시는 이제서야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쪽 가로수는 어떤 수종을 심고 몇 메타 간격으로 심고 그다음에 몇 그루를 심는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여튼 종합 마스터 플랜에 담아가지고 오는 2050년까지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400만 그루씩 심겠다는 춘천시. 도시 열섬 현상을 극복하고 맑은 공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 맞게 촘촘한 계획과 실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형 건물을 짓게 되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춘천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25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민원 25,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천여 명의 학부모들의 고통과 이 시민들의 학생들의 안전권을 무시하면서 굳이 왜 춘천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경관 심의에서 허락을 했는지 이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까짓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까짓 게.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춘천 도심의 한 부지 때문입니다. 공터였던 이곳이 최근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바로 앞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학교 정문 앞입니다. 이곳에서 단 10걸음, 불과 10m 이내에 해당 고층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골목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2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해당 부지 200m 안에 4개의 학교에 2,4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이 같은 고층 건물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 기간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고층 건물이 병풍처럼 학교를 가려 일조권마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혼잡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통행로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가장 염려되는 거는 사고 위험이에요. 만약에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했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하지만 지난해 춘천시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최근 경관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침해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검토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건축법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만 일조권을 검토하게끔 돼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은 고층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천여 명의 동의서와 건축 불허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또 넉 달이 넘도록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등하굣길 교통혼잡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란 이유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 골목은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와 차도가 매우 좁습니다. 차량 2대가 교차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인데요. 이 좁은 골목 바로 옆에 해당 고층 건물의 주차장 입구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지난 5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신축 반대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학교 앞 고층 건물 신축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수업도 하는 곳인데 계속 소음은 발생할 것이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교통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날 뻔한 걸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 그러면 이제 차가 엄청 많이 다닐 텐데 지금도 혼잡한데. 도교육청은 계속된 민원의 교육환경 평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주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이대로 간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법이라도 고치고 조례라도 고쳐서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안전권을 뺏어가는 이 학습권 뺏어가는 이 행위는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도교육청의 교육 영향평가 재검토와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학교 앞 고층 건물 신축. 지난 2017년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사업주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전국에서 단 한 곳만 선정되는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열기가 뜨겁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국 10개 지자체가 이번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복병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는 과학관 유치 평가에서 입지와 콘텐츠에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경강선 KTX와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등 편리한 수도권 교통망을 최대 강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건강생명 분야 전문 과학관이라는 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반환이 완료된 옛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정화 이전이라도 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협조 공문도 받았습니다. 강원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과학관이 없는 지역으로 정부의 과학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어 반드시 강원권에 현재 전국에는 전문과학관 5곳이 있는데 대전, 과천, 부산, 대구, 광주 등으로 광역 단위로 보면 강원권만 없습니다. 핵심 평가 기준으로 알려진 국가균형발전론에 있어서도 강원도와 원주시가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후보지 발표 평가가 열립니다. 지자체별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전국 10개 지자체가 참가합니다. 원주시도 곧 있을 발표 평가에 대비해 자체 워크숍을 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지는 3곳 정도로 압축됩니다. 이후 이달 말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과학관 주제로 선정한 건강생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력이 복병입니다. 선정이 유력한 지자체로는 경남 김해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서너 곳이 거론됩니다. 이들 지역들이 걸출한 정치인들의 연고지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전국 10개가 공정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좀 선정이 됐으면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원주 과학관이 유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사광 가속기 등 대형 공모 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강원도의 정치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기존 13일까지로 계획됐던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을 20일 오전 6시로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운영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방역당국의 대응 수준 등을 검토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 2월 23일 휴장을 결정한 이후 5개월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